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있고 문재인이 있어요. 윤석열은 재벌 그룹의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상관없이 재벌을 하는 일을 봐주고 거기서 구전을 뜯어먹는 전관시장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은 재벌이 해주는 일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전관시장을 깔아놓고 자기네들이 해먹는 것을 그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척 하면서 전관시장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윤활유를 쳐주는 거지. 걔네들은 그 윤활유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재벌이 하는 일에 윤활유를 쳐서 먹지 못하게 전관시장을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장악해서 그걸 싹 없애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법대로 하지 않다가는 재벌이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을 살려두는 게 옳지. 윤석열이 갔다가는 끝나는 거지. 변형자 선생님, 노회찬 의원 삼성 떡값 밝혔다가 검찰이 쥐어 비틀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몇 차례 쉬고 그랬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대한민국에서 맞설 정치인이 없단 말이에요. 요 일선 라인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홍석현이 가장 막강한 사람으로 윤석열과 문재인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능히 그럴 수 있었다.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노영민 마찬가지죠. 이낙연은 더 심하죠. 동아일보에 있었습니다. 박광훈, 김종민, 윤영찬. 제가 이 거리를, 요거는 100m 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요거는 한 1km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에게 영향력을 줬던 사람들을 봅시다. 이렇습니다. 셀프메이드 다빈치님, 네, 넘버원 팬. 감사합니다. 문재인에게 영향을 준 홍석현, 노영민, 이낙연, 아까 얘기했던 김종민,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전위 부대로 한 거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 문재인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대선에 나올 때부터. 그건 한 10년간, 지금까지. 문재인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문재인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문재인과 같이 있었던 이낙연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김어준은 문재인, 노영민 이런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그 재벌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어준의 독자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진우와 양정철의 영향력이 커요. 양정철이나 주진우는 윤석열이라면은 껌뻑 죽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김어준을 칭찬합니다. 예전엔 내가 김어준을 굉장히 이 몰빵론하고 그럴 때 나는 김어준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몰빵론은 이 시대 정신도 모르고 역사의식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이었거든. 그래서 몰빵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됐죠? 민주당이 초토화됐어.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빠가사리 같은 정당으로 바뀌었죠. 그것은 몰빵했기 때문에. 그때 몰빵론을 할 때 김어준은 눈이 벌게 가지고 몰빵론을 주장했거든. 그 역사적 변곡점에서 그 몰빵론 하나가 이런 큰 일을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문재인에게 영향을 줬고 그 문재인이 거기서 펄럭거리는 바람에
이낙연, 노영민, 홍석현, 뭐 이런 떨거지들, 이 파란색으로 했던 이 떨거지들이 서로 그냥 막 이 날갯짓을 하니까 결국 나라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지나서 제 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 지금 잠정적인 제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윤석열 같은 정부를 탄생시켰는지, 거기서 시작돼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거거든요. 는지에 관한 경제적 입장에서, 또는 그 내부 정치적 입장에서, 또는 외교적 입장에서, 국방, 이런 안보, 이런 각 사회, 문화, 또는 언론, 또는 이 종교, 이런 측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부가 탄생해서 온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문재인은 왜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함으로써 이런 정부를 탄생시켰을까? 인사조직에 대한 무지와 무능함 때문에? 참모와 또 그 비선의 조언 때문에? 위 두 가지 조합 때문에? 임용한 후 해임할 방법이 없어서? 검찰을 개혁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영희 선생이 쓰신 우상과 이성에 나온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그것,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 우리는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그것은 글 쓰는 일은, 글을 쓰는 것은 가짜로 써놓으면 반드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써야 돼요? 진실에 기반해서 써야 된단 말이죠. 제가 읽던 걸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다. 글을 쓰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라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부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진리다. 제가 이것이 진실이다. 서양 언어에서 truth라는 이 말은 진실이라기도 하고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제가 지금 강의한 이 내용이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했어도 이렇게 했을 거고, 이것이 내가 정답이다, 진리다, 너희들은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제가 강의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한 것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강의하는 건 이제 항상 잠정적이죠. 언제라도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양 진단해서 APM 지수를 올릴 때도 그것은 항상 잠정적이고 반드시 업데이트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다 잠정적인 것이고 언제라도 업데이트를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런 수준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강조할 것은, 제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누구를 또는 벌뜯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사실에 근거해서 저의 해석을 덧붙여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반드시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문재인은 절대로 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이 댓글도 쓰시고 그러는데,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문재인도 다 이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사태의 진실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똑같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되고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고 이러면 사람이 성역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만큼 문재인도 비판할 수 있고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